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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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형 면접오빠 영입니다.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미래 산업사회가 도래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걸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발 고용 쇼크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데이스쿨 학장 임춘석입니다. 저는 현직 대학 교수인데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다시 취진학원을 다닌다는 현실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는 1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 대학 교수도 아닌데 책임감이 충만해 잘 다니고 잘 나가던 회사를 퇴사하고 후배들에게 취업 준비부터 커리어 관리, 리더십 키우는 그런 법까지 이런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취준생의 멘토이자 직장인의 리더십 선배 이준희 얼라이브 커뮤니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커리어와 성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주제,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커리어가 성장한다. 모두게 다 중요하죠. 커리어가 왜 중요합니까? 커리어가 중요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투기 같은 걸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커리어라는 거의 실체를 까고 보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 두 번째는 그 영향으로 나오는 나의 영향력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리더십과 영향력의 성장을 우리는 요즘 한 단어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오빠들이나 쓰는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되게 일반화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꿈꾸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HR 쪽에서 나오는 여러 논문이나 내용들을 보니까 인플로이에서 인플루언서로 개념이 바뀌고 있대요. 인플로이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내에서도 영향력을 갖추는 것이 직장 생활의 의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인사 책임자로서 이제 수년간 많은 수만 명의 직원들을 평가하고 발탁하고 또 뽑아보니까 연봉이 뭐에 비례하더냐? 영향력에 비례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는 호봉제라는 인사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호봉제는 경험이 많으면 높은 연봉을 받는 시대였어요. 지금 더 이상 그 시대가 아니죠. IMF를 기점으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왜냐면 우리의 경험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뀐 게 뭐냐? 성과 연봉제였죠. 그래서 이제는 성과를 낸 사람들이 좋은 연봉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2009년도 외환위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또 뭐가 바뀌냐? 직무급제로 바뀝니다. 직무급에서 좀 더 나은 게 역할급이라 그래요. 인사제도가 이게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는데 기업이 그걸 못 따라가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어떻게든 시대에 맞춰야 되고 고객의 변화에 맞춰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빨리 승진하고 이직이 잘 되고 커리어 점핑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더라. 전문성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전문성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건 간에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성장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든 잘 나가든 힘들건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성장을 향해 상관없이 걸어나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아니 우리 회사는 성장할 일이 없어요. 맨날 업무가 반복이에요. 단순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맨날 일을 바꿔주면 성장하나요? 그럼 일을 진짜 바꿔주는 회사에 있는 분들 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전문성이 안 생긴대요. 왜? 맨날 일이 바뀌니까.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잡을 줘도 일이 바뀌어서 내가 전문성을 갖출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을 자주 바꿔도 불만이야. 일을 안 바꿔줘도 불만이야. 그럼 뭐 어느 장단에 저희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떤 상황이 됐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의도와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의도가 없으면요 절대 전문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회사에서 승진 뭐 이 정도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회사에서 승진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회사는 직급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공채는 없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수치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지금 보면 어때요? 다 수치적으로 바뀌었죠. 자, 지금 또 얘기합니다. 직급 없어집니다. 100%예요. 모든 인사팀은 아마 준비가 완료됐을 거예요. 그냥 다만 실행하는 방법과 타이밍,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더 이상 회사 내에서 승진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의 역할만이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역할을 맡을 거냐? 그게 뭐예요? 기획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기획력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는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기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서 뭘 바꿀 거야.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뭘 바꾸기 위함이야. 라는 기획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기획하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하고 의도와 기획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냥 말만 많은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도 꼭 있죠, 주변에. 그 지갈 것도 아니면서 막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것도 상사분들 들으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봐! 막 이러는데 이건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이러고 쏙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요. 이 실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실행이라는 걸 통해서 순서와 타이밍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실행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반복입니다. 동일한 걸 계속 반복하는 이 루프를 통해서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내 의도를 가진 기획을 반복된 실행을 통해서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세 번째가 뭐냐? 학습과 수정입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번 이 회기에서는 뭘 배웠어.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의도가 이게 구현이 안 됐네? 그럼 이걸 바꿔야겠다. 라고 수정할 점들을 찾는 거죠. 뭐 유튜브가 요즘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알고리즘이죠. 딥러닝의 기반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한번 이 뷰를 쏴보고 클릭률이 높아지면 더 많이 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나 이런 영상들이 이 세대에게 잘 먹히는구나. 이 국가에 잘 먹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경험해봐야 될 것이 또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이건 도전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공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액션을 기준으로 비포 애프터가 바뀐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행을 했더니 뭔가 결과가 나아졌어. 이 경험을 하나라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직무별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KPI라는 용어를 쓰죠. 사실 KPI가 지금은 구시대적 산물처럼 보이는데 이걸 대체하고 있는 게 OK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OKR도 사실 따지고 보면 KPI랑 동일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숫자로 뭘 바꿨냐, 결과물을 뭘 냈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누구에게나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숫자를 바꿔본 경험이더라고요. 숫자만 바꾸는데 도전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숫자를 바꿀 거냐?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동일한 산업, 그리고 우리 부서 말고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부서, 경쟁 부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서 가장 적절한 제목을 찾는 것이 일단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해보셔야 될 두 번째는요.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이거 없이 성공 경험은 불가능해요. 더 펀더멘탈적 요소예요. 자기관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운동, 퇴근하시고 필라테스 하러 가시는 거, 그럼 러닝 하러 가시는 거, 홈트하시는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기관리 기초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의 시간 관리가 되셔야 돼요. 내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안 되는 사람이 회사에서 업무를 분석한다? 올바른 목표를 피드백한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창업을 하고 지금 4년 정도가 됐어요. 저희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성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걸 언제부터 연습을 했냐면 회사 다니고 3년부터 연습을 했어요. 3년 차부터. 저는 1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는데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돈 관리하는 건 껌이다.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 관리하는 건 정말 쉽다.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 공간은 정말 일도 아니다. 제가 그 결론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한 달 672시간을 통계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자동으로 분석하는 툴도 엑셀로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제 시간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업무 관리나 이런 태스크 관리는 정말 일도 아니더라고요. 제 시간의 목표를 내가 공부하는 시간, 학습하는 시간에 몇 퍼센트를 늘리겠다. 직원들 면담하는 시간을 몇 프로 늘리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회사에서 저에게 아무런 목표를 안 줘도 저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하는 과정만 반복해도 저는 성장하는 거예요. 학습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피드백하는 건데 저는 그 시작, 첫 단추를 시간부터 관리하셔라.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 보셔야 될 거, 경험해 보실 거 세 번째는요. 의사소통이에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재능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업무를 위한 협업, 그리고 대인관계 의사소통은 재능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연습과 훈련의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키워드, 그 사람에게 말하는 타이밍, 그 사람에게 맞는 주제나 과제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거는요 실력이에요, 실력.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회사에서 진짜 일만 시켰으면 좋겠다. 나 진짜 제발 일만 하면 되는 회사 갔으면 좋겠어. 아니, 일만 하면 되는 거면 뭐하러 당신에게 시킵니까? 컴퓨터한테 시키죠. 사람이 일을 하는 건요 의사소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소통 뭐 이런 복잡한 거 싫어, 이거 자체가 벌써 시대에 뒤처지는 마인드인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제가 그룹의 CHO로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리고 뭐 많은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또는 언론 영역, 이런 책임자분들하고 뭐 내부 외부 이렇게 미팅을 할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의사소통만 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사, 본부장님, 대표님 다 뭐 하세요? 의사소통이에요. 하루 종일 시간 분석을 해보면요,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할 건지만 고민해요. 그죠? 의사소통은요 훈련을 해야만 성장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인드로 상대방의 관점을 헤아리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회사에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냥 너무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도전해봐야 될 것, 도전해봐야 될 구체적인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얘기 잘못하면 참 회사 상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경력기술서를 작성해보세요. 경력기술서를 써보면요,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경쟁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직관적인 도움을 줘요. 여러분의 물경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총 경력을 절반으로 딱 나누기 2분의 1로 한번 해보세요. 반으로 딱 잘랐어. 근데 여러분이 경력기술서에 쓸 수 있는 경험의 개수가 그거 밑이다. 예를 들면 6년 총 경력이 있는데 경력기에 내가 자랑할 만한, 업계에 자랑할 만한 경력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경력은 위험한 겁니다. 이 회사에서 충분히 도전해보질 않은 거예요. 경력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회사에서 KPI 목표 달성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숫자나 결과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안타깝지만 물경력입니다. 또 물경력을 우리가 보는 3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경쟁 우위가 없다면, 내가 주변 사람보다 경쟁 우위라고 말할 수 있는 성과물이 없다면 또다시 물경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변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와 비슷한 산업군에 있는 이 비슷한 연차의 사람들. 내가 뭐 여기 제약 영업이다. 그럼 영업의 다른 회사의 영업 담당자와 매출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KPI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다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인재시장 나가봐야 안 돼요. 그 회사를 가려고 해도 그 사람 면접관들은 아니 우리 회사 김대리보다 못한데? 차라리 김대리를 더 일을 더 많이 시키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딱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해보는 것이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커리어 로드맵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CDP라는 용어를 씁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내 경력 성장 경로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입사하고 나서 현재까지 무슨 직무했고 몇 년 동안 뭐 했고 이 다음에 난 여길 가고 싶어. 이 다음에 나는 이 일을 어디까지 가볼 거야. 이런 경력 경로를 한번 쭉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이게 그려지나요? 이거를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내에서 롤모델을 찾으셔야 됩니다. 롤모델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보니까 일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성장하고 싶어. 그냥 그 사람을 롤모델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당신의 성장 경로를 좀 알려달라. 1년 차 때 뭐 했냐? 2년 차 때 무슨 경험을 했냐? 부서 이동은 언제 했냐? 어떤 상사 밑에서 경험해봤냐? 환경에 대한 걸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거는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건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을 조사해보시고 나만의 것으로 소화를 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나름의 경로를 2개에서 3가지 정도로 짜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롤모델이 뭐 했는지를 다 조사한 거를 그냥 쉐도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주니어 시절에 제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팀장님을 보고 그냥 그 사람하고 뭐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항상 그 사람이 보이는 데 앉아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혼난 적도 많이 있어.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 그 이후로 복사했어요. 옷 입는 거, 점심 메뉴 뭐 먹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패션 스타일은 뭔지, 그 사람의 말투, 뭐 보고하는 템플릿 방법 이런 걸 다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당신 누구 어느 팀장님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카피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성장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장의 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것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나름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던 거죠. 뭐 36세에 30대 기업의 인사 최고 책임자를 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외부의 기회들이 많이 보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나는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한 것이 뭐냐면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라는 걸 규정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최첨단의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 멋있게 수트도 차려입고 왔지만 여러분들 만나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고요. 여기 오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쪼리 신고 반바지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일하다가 왔어요. 굉장히 프리하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내가 이 삶을 직접 도전해보는 거. 도전해보면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가장 최첨단으로 가장 HR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HR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준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가야 MZ세대를 강점을 발휘하게 할 수 있고 리더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저희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고민과 도전을 하셔야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시고 그 기준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 먼저 도전을 하세요. 그 도전을 여기서도 못하는 사람이 밖이나 뭐 엔잡이나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회에 가치를 준다면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영역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 분야로서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행방이 묘연한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루에 대한 시간으로부터 여러분의 도전,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엄청 공감하시던데 막 끄떡거리시고 또 공감을 많이 하셨으니까 공감은 또 질문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 질문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익명 채팅방에 여러분 질문을 하시면 또 제가 또 여기서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하셨는데 매번 새로운 업무로 습득하기 어려운 상황, 업무들은 어떻게 성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역량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무슨 분석력, 문제결력, 무슨 끝에가 력으로 끝나는 것들을 주로 얘기해요. 그 모든 역량이 뭐 선후관계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역량이 존재한다.
인사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표 달성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가 바뀌든 뭐가 됐건 간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과정을 설계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뭐 한 방에 못한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뭘 놓쳐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이 바뀐다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는 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이거 반복되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업무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이 루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가 잘 준비가 되면 어떤 영역에 어떤 업무를 맡아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회사에 성장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성장을 의미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것뿐이고 저는 좀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성장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뀔까? 그러면 아니 나는 회사에서 욕심 없이 그냥 살래.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게 매슬로우 욕구 5단계라는 이론이 있죠. 거기 보면 사람은 누구나가 짐승과 사람을 구분짓는 게 3단계 욕구서부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소속과 사회적 욕구라는 것부터 짐승이냐 아니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나 사람이라면 상위 욕구를 갖추고 이걸 향해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5단계라는 욕구 이론이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난 그냥 이러고 살래. 이게 될지 몰라도 나보다 후배, 나보다 어린 사람, 그리고 나보다 일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내 팀장으로 왔다? 이거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는 결국 생산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에게 영향력을 부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MZ세대라면 애초에 그 길로 가실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어차피 산업혁명이라는 물줄기가 바뀌면 기존의 질서는 다 바뀌거든요.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법칙과 원리는 같아요. 하지만 접근법이나 타이밍이나 기술적 요건은 다 바뀌어요. 이 질서의 혼돈 시기 때 기왕이면 리더로 올라서시지. 뭐하러 그 물줄기의 밑으로 도태되는 삶을 살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에 도전하는 것은 더 이상 그냥 하면 좋고 뭐 이게 내 삶에 의미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 회사는 도태됩니다. 그 회사에서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 회사 내에서도 도태됩니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커리어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유명 유튜버를 늘 또 이렇게 또 그 채팅으로 많이 만나시는데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보셨는데 대놓고 질문하실 분은 없어요? 현장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시간을 그 한 30가지 비목으로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목과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시간을 분류하는 과정이 나중에는 뭐 수십 가지가 됐지만 처음에 딱 3가지로 나눴어요. PEN이라고 합니다. 플래닝, 그리고 실행에 대한 시간, 낭비 시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시간 기록을 하고 이 시간은 P 시간이냐, 아니면 E 시간이냐,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N 시간이냐. 이거를 분류를 하다 보니까 P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직장인이 대부분 그랬죠. 특히 주니어 레벨 때는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윗사람이 시키는 거를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플래닝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이 not important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일단 제일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든 줄이는 거를 했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플래닝 시간으로 올렸어요. 이 중간에 이 실행 시간은 줄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제가 뭐 혁신을 하지 않는 이상 줄지 않아. 누가 내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낭비 시간을 제거하고 그 시간을 기획 시간으로 얹히면 얘는 늘어나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플래닝을 잘하면 실행하는 방법도 바뀌어요. 이 기획 시간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실행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처음에는 낭비를 제거해라. 낭비 시간을 규정하고 그 시간을 제거만 해도 갑자기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 계속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 기획을 내 업무 기획도 있지만 나보다 좀 윗레벨, 내 조직의 레벨, 그리고 우리 부서 말고 우리 팀의 레벨, 우리 팀보다 우리 회사의 레벨. 그래서 조금 더 위의 관점으로 계속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거밖에 못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게 상사의 고민과 어느 순간 클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사가 저에게
기획 업무를 더욱더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 시간의 상당수가 기획 시간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1번은 낭비 시간을 제거하고 기획 관련된 업무에 치켜 사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편하고 쉽게 일하기 위한 기획 시간으로 내 시간을 재배치를 해라라고 첫 번째 가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후끈했던 오늘 원데이 스쿨의 수업도 이제는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가 꼭 취업을 위해서만은 아닐 텐데요. 사실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면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들어야 할 그런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교수 아닌 형이시잖아요. 또 형으로서 현실의 생생한 노하우를 아주 싱싱한 마인드로 전달해 주신 이준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